안보전략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전략비서관이었고 지금은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으로 계신 박선원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면몰수 사건이거든요. 안면몰수 사건. 진짜.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얘기 전에 그냥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때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장례식과 관련된 행동들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해명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부터 좀 자세히 한 번에 쫙 그 오프 더 레코드 버전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노 대통령님에 관한 부분은 저는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다 잘 모시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 치라도 안 좋은 말 하면 그 사람 저의 적입니다. 그 리스트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 아, 두 번째, 이명박 다음으로 있어요. 이명박 다음으로. 네. 리스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장례식 돈 때문이죠. 예, 제가 대통령님 이제 퇴임하시고 같이 이제 청와대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네. 네. 연구식이나 하고 계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23일, 그때 거기는 5월 22일 저녁 6시경에 그 연합뉴스 특파원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 타고 봉하로 가서 네. 대통령님 이제 문상 드리고 이제 계속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서울에 이제 주한 외교사절단도 오고 그다음에 외국 그 귀빈도 오시거나 또 조전이 그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서 잘 좀 정리해서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조문이나 인사들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예. 배치를 받으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5월 26일 날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그 봉화에서 국장 장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연락 겸 이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좀 오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도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달라. 영상 메시지라도.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올해 뭐 반 총장도 알고 있지만 그 비서실장인 김원수 사무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와주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추도사라도 좀 보내달라. 추도사 뭐 글 써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냥. 예, 네. 이제 다른 분이 읽어도 되고 네. 미리 또 신문에 내도 되고 뭐 그런 여러 방법이 안 되면 있잖아요. 영상이라도. 예. 네. 그런데 다 거부당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관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특별한 개인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근데 유엔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아요. 국제기구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가서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어떤 기륭하복 좋든 나쁘든 이런 일이 있으면 다녀오시라고. 그 노무현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본인이 무슨 개인적인 친구 사이입니까? 개인적인 관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저는 이제 너무 얼토당토 않죠. 그리고 이렇게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장의위원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전직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이제 한 뭐 100여 명 가까이 다 이름 올리시니까 거기 올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름 올리는 것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김원수 부총장 통해서는 연락을 안 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름이라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럼 조전도 안 보낸 거죠, 그죠? 뭐 전보, 조전, 무슨 글, 추더문, 영상, 뭐 예. 어떤 메시지도 안 보낸 거죠. 예. 근데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반 총장 측에서 내서 무슨 뭐 조전을 보냈다, 또 뭐 노건호 씨하고 통화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때는 노 대통령님 서거 2달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5월 23일이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때 이제 문상한 게 8월 1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관례를 깨고 뭐 장의위원회에 고문으로 이름 올렸다는 거예요. 네. 뭐 저기 뭐 대통령 취임도 안 가고 어디 조문도 안 가는데 굉장히 봐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진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물론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 문상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1년 지나서 5월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이제 대통령님 또 이제 돌아가신 지 1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저희 쪽에서 추도사를 요청을 했어요. 1년 후에 네. 왜냐면은 선례가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는 했으니 찾아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뭐가- 헌하고 다 했으니까. 네. 얼굴 내놓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꺼릴 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1년 지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추모 영상 메시지를 또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아니고 우리 재단 쪽에서 했는데 그때도 거절을 했습니다. 아, 노무현만 안 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문이라고 이름을 올리셨으니까 네. 제가 다시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네. 권양수 여사님 뵙고 해서 해외 정상급 인사들 조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애도를 표시해 주신 분들 또 직접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조문 답례 서한을 네. 편지.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네. 일본에 가서 모리 총리 만나 뵙고 전달해 드리고 네, 일본 정치인들 쭉 만나서. 예, 네. 그래서 그리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를 뵙고 이제 전달해 드리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노 대통령님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했으니까 노 대통령님과 일화도 이야기하고 아주 좋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이제 지방 일정 때문에 그냥 거기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고 미국 와서는 오바마 대통령 또 이제 조전을 보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아시아 담당 보좌관 데니 러셀한테 제가 찾아가서 백악관 가서 전달하고 또 이런저런 환담 겸 대통령님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김원수 부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이제 그 문상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사님께서 이름 올려줬으니. 네. 답례 편지를 전하라고 하니 내가 지금 휴대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테니 이 서한을 반 총장께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10분, 15분 되는 게 뭐 어렵냐.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간 날이 제가 한 금요일쯤 올라갔는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올라가서 또 시간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기다렸죠. 그래서 한 차일피일 뭐 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 김원수라는 분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어떻게든지 저는 이 서한을 전달하는 게 또 제 임무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총장 그 비서실에 과장인가 국장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려왔습니다. 편지도 안 받으러 했다는 거죠, 직접. 네, 직접 전달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2011년 겨울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제 워싱턴에 왔을 때 제가 또 같이 가서 뉴욕에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반 총장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으면 만날 수 있는데 예. 관련되면 편지라도 주려고 하면 아예 안 만난다. 그렇죠. 그 2011년 겨울에 가서 만났을 때는 인천시장하고 저랑 뭐 김원수 부총장이랑 그때도 또 반 총장이랑 저녁도 먹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유엔 산하기구의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우리가 빌려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만나주더라고요. 아쉬울 때는 만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뭐 어떤 뭐 묘역에 나중에 참배를 했더라도 비공개를 한다 이런 거죠. 네. 왜 김대중 대통령이 뵀을 때는 저렇게 하셨는데
왜 자기를 사무총장으로 만들어 주시 우리 대통령님한테만 저 양반이 저럴까? 이해됩니까? 그거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이해를 시켜주세요. 어제 이분이 또 우리 노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오로지 우리 대통령님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고마운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람 사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 그렇게 애쓰던 모습이 떠오른다. 뭐 나라의 발전을 자기가 뭐 하겠으니 굽어 살피소서. 예. 모든 문제 끝에 굽어 살피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잘 봐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굽어 살피라는 게. 그리고 너무 권양숙 여사님을 가까이 모시겠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기리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노 대통령님하고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은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전날 그 김해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나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 이명박이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당으로 끊는 거예요. MB하고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이명박 하지만 만난다고는 했죠, 곧. 명예훼손 걸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게요. 그럼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예. 그걸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배신자라는 말은 또 듣기 싫어요. 예. 근데 정치는 딴 데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 하고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총리 동원해서 이해찬 총리님 죄송합니다. 총리까지 동원해서 예. 또 우리가 기재부, 기획예산처, 코이카, 외교부, 국정원, 우리 청와대 다 동원해서 이 사람 도와주고 한 이 참여정부의 고마움, 은덕 이거는 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정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저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참여정부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나? 응? 그 이명박 쪽에 가고 싶은 거서 그런 거라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양반이 우리 대통령님 국장에 예. 국장이지 않습니까? 국장의 얼굴을 못 내밀었을까? 예. 그 약점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약점이요? 아니 먼저 말 좀 하라니까는 자꾸 나한테만 자꾸 물어요. 무슨 약점이 잡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제. 신문 보고? 예. 뭐 오늘 또 신문 나왔더라고요. 아, 한겨레가 얘기한 거? 예. 예. 그 본인 입으로 자꾸 말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고소당하면 된다면서요? 아, 뭐, 저기, 박연차 리스트에 그 양반 이름이 있다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책이 잡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연과학계에서도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현상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도 맞을까? 라고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 하고, 어느 한겨레의 보도, 그 전에 시사저널인가요? 네. 거기서 나온 보도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MB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 MB 정부 입장에서는 광우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되니까, 당시 뭐 포탈도 노무현 대통령 검색어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그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불을 지를까봐 막으려고 했다. 막는데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돈을 딱 잡아가지고 너 오면 이걸로 터뜨려버릴 거야. 라는 어떤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건 이제 협박 안 해도 다 합니다. 선수들끼리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던데 뭐 이러면 충분할 것 그거 같아요. 나왔다던데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저는 협박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음껏 추정하시고요. 예. 그건 뭐 내가 그런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이해하려고 되죠.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잡고 있던 MB계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처음부터 MB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쪽 사이드에서 잡으려 땡기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터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신을 거두어줄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있나요? 지금 현직, 전직, 둘. 그 전에 뭐, 전두환한테 갈 거야, 노태우한테 갈 거야. 너무 말도 안 되고. 남은 사람이 MB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가깝게 모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4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차관복급으로 끝났고 이분은 차관에서 시작해서 장관 하셨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 유엔 총회 결의안만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떤 결의안이요? 48년에 채택됐다는 그 결의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북한 때문에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할 때 항상 봤는데 맨 처음에 보통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개탄을 합니다. 디플로. 그 다음에 컨뎀, 강력히 비난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ecommend, 권고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recommend라고 하는 말, 권고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거의 이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 유엔에서 recommend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총장 출신이 유엔 총회 결의 recommend니까 권고사항이니까 안 지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리커멘드는 가장 강력한 유엔의 조항이다. 법률적인 문서에는 항상 shall이라고 쓰거든요. 네. SHAL, will 대신 shall. shall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이 있어서 어떤 걸 할 거다 하는 건 will이고 shall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정부가 이런 분한테 고위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 shall이라고 쓰면은요, 그거는 의무예요. 그렇게 해석돼야 할 조항들이다. 그럼요. 단순 권고안이 아니라. 그냥 그거 지키시면 본인도 행복하시고, 저도 굳이 이분을 리스트 맨 위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오퍼하지 말고 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선출직은 되는 거예요? 임명직은 피동적인 거고, 선출직은 능동적인 거잖아요. 피동적인 게 금지가 되는데, 능동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최근에 종편이나 뭐 방송에 보면 태영호 북한에서 탈북한 망명한 외교관 자주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나 말고도 북한 출신 외교관이 유럽이나 여기에 굉장히 많이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향후 있을 선거와 좀 관련이 있나요? 북한에 이 정도 고위직이 오면은 데려다가 합동신문을 해요. 합동신문 할 때 미국이 도와줬다 그러면 미국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합동신문을 해서 철저히 정보를 우리가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세상에 내보냈어요. 이거를 방출이라고 하는데요. 방출을 한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더 이상 뽑아낼 게 없다.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한다 생각보다. 그래서 뽑아낼 필요가 없을 때 방출을 하거나, 두 번째는 다른 임무를 줄 때 방출을 시키죠. 그래서 저는 그 둘 다 이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와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제일 우려를 하는 상황은 뭐냐면, 1월 22일 트럼프 취임하잖아요. 2008년 오바마가 취임할 때 그 하루 전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하면 남조선과 맺은 모든 합의를 다 파기하며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 꽉 움켜진 주먹을 펴서 내가 내민 손을 잡아라. unclench your fist. 너의 주먹을 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성명을 내서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게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ICBM 그 발사 준비 끝났다. 언제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지는 다음 주부터 설날 포함해서 한 달, 두 달 이상을
안보 위기 전국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또 노리는 분도 계실 거고 덕을 보실 분도 계세요.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눈을 부릅떠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분석은 따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보전략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전략비서관이었고 지금은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으로 계신 박선원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면몰수 사건이거든요. 안면몰수 사건. 진짜.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얘기 전에 그냥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때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장례식과 관련된 행동들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해명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부터 좀 자세히 한 번에 쫙 그 오프 더 레코드 버전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노 대통령님에 관한 부분은 저는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다 잘 모시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 치라도 안 좋은 말 하면 그 사람 저의 적입니다. 그 리스트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 아, 두 번째, 이명박 다음으로 있어요. 이명박 다음으로. 근데 리스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장례식 돈 때문이죠. 여긴 친구 사이입니까? 개인적인 관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저는 이제 너무 얼토당토 않죠. 그리고 이렇게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장의위원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전직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이제 한 뭐 100여 명 가까이 다 이름 올리시니까 거기 올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이름 올리는 것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김원수 부총장 통해서는 연락을 안 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름이라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럼 조전도 안 보낸 거죠, 그죠? 뭐 전보, 조전, 무슨 글, 추더문, 영상, 뭐 예. 어떤 메시지도 안 보낸 거죠. 예. 근데 어제 이제 보도자를 냈어요. 반 총장 측에서 내서 무슨 뭐 조전을 보냈다, 또 뭐 노건호 씨하고 통화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때는 노 대통령님 서거 2달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5월 23일이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때 이제 문상한 게 8월 1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에 관례를 깨고 뭐 장의위원회에 고문으로 이름 올렸다는 거예요. 네. 뭐 저기 뭐 대통령 취임도 안 가고 어디 조문도 안 가는데 굉장히 봐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진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물론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 문상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1년 지나서 5월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 이제 대통령님 또 이제 돌아가신 지 1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저희 쪽에서 추도사를 요청을 했어요. 1년 후에. 네. 왜냐면은 선례가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는 했으니, 찾아오기도 하고, 네, 뭐, 뭐가- 헌하고 다 했으니까. 네. 얼굴 내놓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꺼리낄 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1년 지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추모 영상 메시지를 또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아니고 우리 재단서요. 그래서 과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좀 오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도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달라. 영상 메시지라도.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올해 뭐 반 총장도 알고 있지만 그 비서실장인 김원수 사무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으니 와주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추도사라도 좀 보내달라. 추도사 뭐 글 써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냥. 예, 네. 이제 다른 분이 읽어도 되고 네. 미리 또 신문에 내도 되고 뭐 그런 여러 안 방법이 되면 있잖아요. 영상이라도. 예. 네.
그런데 다 거부당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관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특별한 개인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근데 유엔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아요. 국제기구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 있더라도 가서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어떤 기륭하복 좋든 나쁘든 이런 일 있으면 다녀오시라고 그 노무현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본인이 무슨 개인 예, 제가 이제 대통령님 이제 퇴임하시고 같이 이제 청와대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네. 연구식이나 하고 계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23일, 그때 거기는 5월 22일 저녁 6시경에 그 연합뉴스 특파원이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 타고 봉하로 가서 네. 대통령님 이제 문상 드리고 이제 계속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서울에 이제 주한 외교사절단도 오고 네. 그다음에 외국 그 귀빈도 오시거나 또 조전이 그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서 잘 좀 정리해서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조문이나 인사들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예. 배치를 받으신 거네요. 예. 그래서 5월 26일 날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그 봉화에서 국장 장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연락 겸 이제 지시가 왔어요.